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87세 여성분이 이제 니아클레스 3 디스프니아로 타병원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카디오메갈리가 심하고 바이라테럴 프롤랩션이 소량이 좀 있고, 환자는 당시에 아네미아가 심해서 아네미아 워크업 했더니 가스트릭 하이바디에 액티브 얼서가 있어서, 근데 당시에 이제 에코를 했더니 베리시비어S가 같이 확인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1월에 빈혈로 소화기내과 입원했는데 PPI 치료 후에 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오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한 3년 전쯤에 저희 숨차다고 저희 호흡기내과 오셨었는데 에코를 해보자 그랬더니 안 오셨고요. 1월 달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한테는 한 달 정도 뒤에 환자가 멀쩡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카디오메갈리도 일부 좀 좋아졌고, 이퓨전도 빠졌고, 바이탈 스테이블했고, 헤모글로빈도 11까지 올랐습니다. EKG 괜찮으셨고, 에코는 뭐 베리시비어였습니다. 에이트밸브 모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저희 병원에서 했던 Vmax는 4.9, 민피지가 63 정도 체크됐습니다. 탑이 CT를 찍었는데 아orta에 심상치 않은 밴딩이 보입니다. 밸브 아나토미는 밸브 팁 위주로 그 커셉에 모두 다 칼시피케이션이 있지만, 뭐 NCC 하방으로 칼슘이 있지만 모양이 막 아주 험악해 보이진 않고, 밸브의 에어리어는 약 뭐 388, 페리메타가 70 정도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CT를 확인하면 페리메타는 한 70 정도, 그다음에 칼슘이 이분하게 있지만, 그다음에 NCC 밑으로 프로트루딩된 칼슘이 있지만 모양이 아주 험악하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그 소라코 업도미널 아우틱 정션에 이제 밴딩된 아orta가 확인이 됐습니다. 내경은 어느 정도 그래도 타비를 할 만큼의 내경은 됐습니다. 하트팀 미팅을 했고, 87세고 심토마틱 베리시비어ES고, STS 스코어는 약 15% 정도, 어센딩 아orta가 50mm, 밴디드 디센소라식 아orta가 있지만 코로나리는 큰 문제가 없으셨고, 서전들도 타비에 뭐 87세니까 이게 나중에 55mm가 안 된 상태에서 더 커져봐야 뭐 할머니 사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타비 하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리는 양쪽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쉬스를 넣습니다. 제너럴 아네스테지아로 했고, 암플란트 스티프 와이어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고, 보통은 밴딩이 돼도 좀 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안 펴지는 그런 모양이었고, 10합 프렌치 쉬스를 넣고 이제 아우토그램을 찍었고요. 굉장히 호라이젠탈 한 70도 정도 되는 호라이젠탈 아우타였고, 뭐 민피지가 한 67.8, 뭐 트루 AS입니다. 프리발룬을 했습니다. 20mm 프리발룬 했을 때 크게 많이 새는 거 없어서 밸브를 잘 넣으면 26mm짜리 에볼루트를 넣으면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밸브는 물론 호라이젠탈 아우타가 있지만 아우타의 이제 이런 굉장히 심한 밴딩이나 이런 모양 때문에 에볼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밸브를 넘기는데 아ortic 아치 있는 데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각도로 꺾이죠. 라이트 페모랄을 주 그 억세스 사이트로 사용을 했고, 여기서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피그테일에 요 커브를 좀 풀어보겠다고 런더키스트를 넣어서 좀 백업 서포트를 해주고 했는데도 잘 넘어가지가 않고, 세 번째도 역시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뭐 힘을 더 주고 싶어도 굉장히 무서워서 더 주기가 어려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제 18프렌치 쉬스를 넣어놓고 하면 백업 서포트가 더 좋아지니까 일단 18프렌치 최대한의 백업 서포트를 얻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8프렌치 쉬스를 넣고 LV 와이어를 런더키스트로 바꿨습니다. 피그테일은 별도의 뭐 와이어 없이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잘 패스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센딩 아orta까지 접근을 하고 밸브를 맞춰서 이제 임플란트를 시작을 합니다. 노리턴까지 어느 정도 풀고 엔지오그래피 찍었을 때 뭐 한 6mm 정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밸브 임플란트를 다 풀었는데 이때랑 다르게 살짝 팝업이 됐는데 그래도 잘 걸려 있고, 다행히 노즈콘이 물지 않고 잘 밸브 임플란트를 잘 끝냈습니다. 엔지오그래피 찍었을 때 뭐 일부 트리비얼 투 마일드의 PVL이 있었고, TE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피지는 8.6으로 줄었고, 87세 베리시비어에서 할머니 8.6으로 줄였으면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험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아울토그램을 찍었습니다.
어센딩 아울타에 걱정했던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거꾸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필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때서야 이제 T를 거꾸로 돌려서 디센딩 소라식 아울타를 봤더니 다이섹팅 플랩이 보입니다. 환자는 타비는 잘 끝났고 굉장히 헤모다이나미컬리 좋았고 어센딩 아울타의 인티멀 티어 타입 A는 아니었고 타입 B 그 아우틱 다이섹 그래서 바이탈은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혈압이 좀 높아서 걱정인 정도였고 프로시저를 끝내고 IV 세데이션을 유지하고 메카니컬 밴데이션을 유지하면서 혹시나 그 서지컬 컨버전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BP 컨트롤하고 레이트 컨트롤하고 일단 이 상태에서 CT 엔지오를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안에서 같이 시술했던 여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이제 나와서 보호자를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환자 갑자기 바이탈이 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가 왔고 그래요? 하고 이제 들어가서 엑스레이를 밟았는데 심장이 잘 안 뛰기 시작합니다. CPR을 시작했고 일단은 뭐 환자 에크모를 넣습니다. 그래서 바이탈은 급격하게 돌아왔는데 다시 쭉 떨어집니다. 당시에 T는 하트 펑션도 괜찮았고 뭐 밸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3시 20분에 탑이 시작했고 1시간 한 17분 지나서 아우틱 다이섹이 확인이 됐습니다. 헤모스타시스를 다 했는데 한 10분 만에 혈압이 떨어지고 5분 만에 CPR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사이에 이제 EBS를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랩트 플루랄 비전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실은 이 이후에 환자는 거의 어레스트 상태였는데요. 환자 보호자들 이제 오는 시간까지 좀 기다리고 보호자를 어그리 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망 선언은 6시 30분에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이에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들하고 다 했고 환자가 이미 디센딩 소라식 아울타 폴스루멘에 이제 그 압력이 걸려서 럽서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큐트 아우틱 다이섹션 저한테도 이제 올 게 왔는데 레지스트리 싱글 센터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면 한 10년 동안 한 4,300명에서 인시던스 0.2명, 타입 A가 6명, 타입 B가 3명, 30데이 모탈리티는 3분의 2가 돌아가셨고 그 중에서 대부분 타입 A였습니다. 애뉴라 럽처가 제일 많았고 밸브 엠볼리제이션 때문에도 왔고 언노운인 경우가 한 9명 중에 2명이었고 타입 B의 3명의 타입 B 중에 2명은 테바, 1명은 오픈래퍼였는데 그 3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뭐 인시던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을 그러면 밴딩된 아울타에 탑이하면 안 되는가? 이분은 트리플 A 럽처 때문에 와서 이머전시 입원하고 CBI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분들도 잘 됐고 더 심한 93세 할머니 이분은 업도미널 아울타에 이런 밴딩이 심하고 심한 칼슘 이분이 진짜 걱정됐는데 이분도 뭐 넘어가는데 조금 뭐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호라이즌탈 아울타였고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을 돌이켜 보면 생긴 거는 아마 여러 각도에서 걸리면서 아마 밴딩된 요 부분에 계속 이제 디바이스가 닿고 그러면서 아마 생겼던 것 같고 어센딩 아울타 50mm 아울토패시가 분명히 있었던 굉장히 월이 약한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요 디바이스를 빼지 않고 요걸 편 상태로 있었으면 럽처까지는 아마 안 간 상태로 조금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요걸 빼니까 다시 밴딩되면서 터진 사이트에서 이 폴스루멘 쪽으로만 나머지가 이제 걸리고 하수구가 없으니까 아마 흉부 쪽으로 소라식 아니 그 런케이지 쪽으로 아마 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큐트 아우틱 다이섹션 탑이 이후에 레어하지만 생기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서지컬 리페어 테바 고민할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응급 상황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밴딩되는 아울타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빨리 CT를 찍고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꼭 이런 라지 디바이스를 빼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번 케이스에서의 저의 교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코멘트 해주시죠. 아마 그 사망 원인이 그 아까 박학국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밴딩이 되면서 심하게 밴딩되고 거기다 텐션을 엄청 강하니까 이게 프릭션 너비 생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문지러지면서 그게 네. 테어처럼 이렇게 네. 돼서 아마 매시브하게 이게 아울타 넙처지 다이섹 개념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 생각이에요. 넙처 다이섹이 같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아마 이니셜부터 만약 럽처였으면 실은 탑이하는 동안에 바이탈이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다가 네. 시간이 지나서 확 터져서 메시방에 네프트 프로라이프션 생기고 다이색은 위로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 생각은 타입 A가 뒤에까지 다 찢어지면 실은 헤모페리카디만 안 가고 환자가 바이탈이 이제 스테이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우스테틱 다이섹. 근데 이제 타입 디센딩 아울타 다이색으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밴딩이 돼 있으니까 밴딩돼서 터졌는데 이게 와이어가 잡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디스탈로 업더맨 밑으로 이제 하방으로 빠지는데 그게 와이어를 다 빼니까 다시 밴딩이 되면서 터진 사이트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밑으로 못 빠져나가고 위로만 폴스루맨에서 피가 위로만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사실은 계속 그 앵귤레이션 돼서 스트레칭 된 데를 밀다 보면 그 미는 꼭대기 부분에서 터졌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를 뭐 어쩔 수 없었던 이제 케이스긴 하지만 거꾸로 돌이켜 보면 좀 더 롱거 시스가 어베일러블하고 디플렉션 기능이 있는 발론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밸브를 좀 다시 두 개를 고려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롱거시스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니셜부터 한 18프렌치 더 롱거시스가 디센드 토라식 아울타까지 갔다고 키가 하면 크지 않으면 아마 그 롱거시스 네. 그 밴딩 포션까지 테이퍼 팁이 못 갖고 있는 가더라고요. 거기를 네. 통과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 18프렌치 나중에 넣고 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시스는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디알이나 브라키아를 통해서 넌더키스트 스네어링. 하나 더 놓고 그 다음에 네프트 페모라로 넌더키스트 넣어놓고 한번 그래서 어느 정도 펴지는지 한번 보고 그 위에서 아치에서는 스네어로 이를 잡아 끌으면은 조금 어땠을까 하는 그런 뒤늦게 보는. 지금 밴딩 사이트가 네. 이게 프릭션을 많이 받아가 터진 건가요? 안 그러면은 디바이스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디바이스가 올라가다가 그게 디바이스 팁에서 이렇게 저도 데미지 준 실은 건가요? 처음에는 다이색이 타입 B 다이색 생기고 처음에 딱 저항감이 제일 느껴졌을 때는 아우텍 아치 그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텔이 직하방에서 이렇게 뭔가 걸리는 느낌 나고 못 넘어가서 저도 당연히 처음에 찢었을 때 거기서 찢어졌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환자 이제 다 정리되고 계속 이 케이스를 이제 혼자 리뷰를 하면서 엔조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 찢어졌던 사이트는 밴딩된 사이트에서 찢어져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이제 나중에 엔조 보면 거꾸로 다이가 차고 위에는 깨끗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또 뭐 물어보셨죠? 그리고 런드키스트를 처음에는 거기 세컨드 와이어로 런드키스트를 넣으신 거죠? 네, 처음에는 그 세컨드 피그테일에다가 런더키스를 넣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래도 안 하고 버디 와이어처럼 이렇게 써보려고 결국에는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와이어가 런드키스트해야지 조금 네, 더 힘을 나중에는 받고 네.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디바이스를 런더키스트로 넘겼습니다. 저도 최근에 요 비슷한 케이스를 했는데 저는 볼륨 익스펜더블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아까 이장 교수님 하신 것처럼 볼륨 익스펜더블을 쓰는 게 더 나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컴플리케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트랜스 카로티드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환자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여기 안 보여드린 밴딩된 아울타들 지금까지 잘 끝나는데 항상 좋은 기억으로만 남지는 않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케이스 보면은 아까 선생님 땡킹 프로세스가 오디너리 피지션하고 똑같거든요. 당연히 우리도 저렇게 torture skinked 아울트를 보이면은 좀 더 딜리버러블한 항상 에블루트를 생각하는데 저도 박하욱 선생님 같은 케이스를 겪었는데 그리고서 느낀 게 이게 에블루트가 딜리버러블리티에 관해서 베스트가 아니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 지금 에큐릿하고 그 다음에 나비툴스 보면 정말 보들보들하거든. 그에 비하면 에블루트는 투 스파인이라서 굉장히 빡빡해요. 거기다가 노즈콘하고 튜브 사이의 간극 때문에 어큐트 토처스 그게 꼭 마우스피스가 돼가지고 훨씬 더 스크래치 되고 그래서 스트로크 환자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하욱 선생님 케이스를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토처스한 아우터 같으면 에블루트가 베스트가 아니다라는 우리의 그동안 한 10년 전에 그런 컨셉들을 깨부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았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좋고 그 와이어 바꾸고 그 다음에 버디 와이어 해가지고 스트레이튼 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 천천히 했고 했는데
에볼루트였기 때문에 아마 프릭션, 테어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러분 전부 다 토처스 아우터 에볼루트 그런 고식에서 좀 깨어나고 모르겠습니다. 싱글 스파인 FX가 들어오면은 또 스토리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투 스파인의 현재 에볼루트 프로는 그렇게 플렉스블하지 않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